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해 드리는 방법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제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두 개의 어떤 단어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할 테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자료 이제 중심의 방법론이죠.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보통 저희가 그걸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 준비된 자료를 어떤 알고리즘, 분석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에 많이 집어넣어서 그 알고리즘을 보다 그런 자료에 맞춰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결과 모델을 가지고 분석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든가 어떤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저희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AI라든가 데이터 마이닝하고 같은 종류, 같은 어떤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AI라는 게 오래됐지만 현재 AI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그 자료로 AI에 사용되는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마이닝도 어떤 분석 모델을 준비해서 거기에 자료를 많이 입력시켜서 학습시켜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나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조금 학술적이고 좀 어려운 느낌, 기술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는 게 빅데이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어떤 방법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마이닝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드리븐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그 많이 준비된 자료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사실 이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또 예측을 해서 다른 제품도 추천하고 이런 추천이라든가 또는 바둑을 둔다든가 컴퓨터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바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자료 기반한 방법론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품이라는 말을 설명드리는데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더하기 빅데이터 분석인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란 방법론을 제품이라는 분야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품이라는 분야에 빅데이터 적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품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이라는 것은 제품을 이제 만드는 또는 생산하거나 고객 지원, 서비스하는 그런 분야인데 전체 제품을 이렇게 분류할 때 보통 제품 수명 주기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품 개발, 설계를 포함한 제품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제품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산된 제품 판매해서 고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고객 지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개발, 생산, 고객 지원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이라는 말을 쓰면 제품 개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품 전체, 물론 이제 제품의 자료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다는 의미지만 제품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자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읽어보면 제품 개발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품이라는 말을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 개발이나 제품 설계 분야에서는 제품이라는 말을 쓰면 제품 개발 또는 제품 설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제품이라는 말이 제품 빅데이터에서 제품이라는 말이 제품 개발을 뜻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제품 개발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큰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거의 모든 그 제품 를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들에서는 제품 개발을 그냥 수작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그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다는 게 뭐 서로 자료로 완전히 호환할 정도로 표준은 아니고 그런 컨셉이라든가 그런 구조 같은 게 그 ISO 레벨에서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 자체도 뭐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게 과점화되어 있고 그거의 구조, 특히 자료 구조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개발을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했다고 치면 그 결과로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그 환경을 고려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인 제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한 방법처럼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정보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제품 자료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정에서는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품 개발 과정이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 프로세스를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지표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지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그것을 분석 모델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다루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객체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평가 지표. 그러니까 이 평가 지표는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이 평가 지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의 목표가 될 평가 목표가 되는 거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평가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에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제 뭐 기법은 워낙 지금 많이 연구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가져다 쓴다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프로세스 거기서 어떻게 평가 지표들 우리가 원하는 분석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 개발에 수집된 자료들이 쌓아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히 데이터 중심, 제품 자료 중심의 어떤
그 과정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우리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을 쭉 나열하고 그 방법론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또는 평가 지표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의 순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개의 파트는 다시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개요로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는 첫째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제품 개발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파트 2 제품 빅데이터 분석 구성 요소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3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 서로 다른 3개의 장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역시 분석에 필요한 제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이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요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적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다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가지 종류의 도구를 다룹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품 개발에 적용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응용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의 그 응용 모델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떤 응용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운영이라고 해서 제품 빅데이터만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제품 빅데이터를 기업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트 4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역시 한 개, 같은 이름을 가진 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소개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품 빅데이터라든가 제품 개발에 대한 AI 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식을 또 이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가능하면 그 대상을 많이 이렇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한정을 시켰는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가능성이 요 한정된 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뭐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에 확장됐을 경우 굉장히 큰 어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생산과 고객 지원, 즉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파트, 즉 제품 빅데이터 분석 개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 구성 요소, 제품 빅데이터 분석 적용,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의 대상, 그러니까 누가 이 과정을 듣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제품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떤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또는 경험이 없더라도 내용을 이해할수록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기초부터 마지막 응용까지를 잘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품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체계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이 두 분야 다 사실은 뭐 아주 아무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에 그것에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 개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제품 개발에 현재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빅데이터 적용을 도입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 또는 제품 설계 일을 하시면서 여기에 빅데이터 요즘 얘기하는 AI나 데이터 마이닝 같은 기법을 도입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과정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양해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AI 기술 그런 것들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사실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기본적인 기술을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AI 데이터 마이닝 기술 자체의 어떤 자체의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그런 고급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독서라든가 강좌 같은 것들을 들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 하시고 이 과정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지식, 그러니까 이 과정을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또는 사실은 이거는 뭐 지식적인 측면이다기보다는 어떤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세우기 좋은 의지 같은 것을 갖기 좋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고 어떤 이 제품 개발을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좋다. 이 과정이 그런 의미로 어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설계와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업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학생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련 수업 등을 들어서 제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된다, 제품 개발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뭐 경험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제품 개발 과정을 기반으로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제품 자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은 제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개발 과정도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들이 생성되거나 관리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떤 주요 자료들이 생성되거나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 자료들이 이제 생성되는데 이런 제품 자료들은 특유의 제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유의 제품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제품 자료를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하는 것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통합 제품 자료 어떤 대상 객체로 보면 뭐 BOM 소위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부품의 목록을 뜻하는 BOM 정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를 안다든지 또는 Product Configuration, 제품 구성이라고 그러죠. 맞춤 대량 생산에 필요한 제품 구성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또는 뭐 기술 문서라든가 또는 설계 변경 같은 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에 이제 제가 그 제품 개발 과정이나 제품 개발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품 자료 관리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응용 시스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합정보 시스템은 사실 이제 저희가 PDM,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또는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아마 경험하신 분이라면 사실 앞에서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합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PDM 또는 PLM을 경험하신 분이었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런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말씀드린 의지, 즉 빅데이터를 제품 자료나 또는 제품 개발 과정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는 지식으로 PDM이나 PLM을 사용해 보셨거나, 또 특히 이것을 운용에 도입하거나 운용해 보셨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식, 사전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분석 기술을 다루는데요. 이 세 가지 이 기술은 뭐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운용을 한다든가 좀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통과를 하면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사용법도 소개를 하고, 또 예제도 전부 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제로서 MySQL을 사용합니다. 마리아DB나 MySQ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QL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처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그래서 OLAP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분석적인 어떤 질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마이닝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주얼 프로그램 환경을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 종합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피드 마이너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분석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 도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개발, 생산, 서비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품이 그냥 기존의 제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스마트화되고 또 커넥티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화되고 커넥티드된 제품은 다량의 제품 자료를 생성하고요. 그 생성된 자료는 그냥 제품에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 시스템 등에 연동이 돼서 다시 그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 사용된 또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그 자료를 처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 등의 그런 자료를 더 처리를 해서 다시 더 스마트한 제품에 되먹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갈수록 그런 환경에서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자율화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하고 뭐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지만 스스로 진화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품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 시스템들을 자율화되고 복잡한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정보로서 제품 정보가 보다 정교하고 종합된 더 많은 종류의 그리고 더 복잡한 정교한 그런 자료들이 제품 자료들이 관리되고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 시스템을 위해서 제품 자료가 더욱더 진화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뭐 거꾸로 조건과 결과를 바꿔 생각하면 그러한 제품 정보 시스템이 정교화되지 못하거나 그러한 제품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 처리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서로 발전하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뭐 몇몇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예가 생길 뿐이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그러한 스마트화되고 자율화된 그러한 제품 제조 환경을 위한 어떤 조그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